부탁해. 반갑습니다. 청취자님들과 함께할 힐링을 부탁해 이명희입니다. 오늘 첫 시간 저희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고 외출을 못하는 날들이 늘어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느끼는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더군요.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안아주고 보살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늦가을, 가을의 끝자락에서 아름다운 가을 노래 한 곡 듣고 일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아름다운 가을이 온통 여기 스튜디오까지 전달이 되는 듯하네요. 청취자님들도 예쁜 가을로 물드셨길 바라면서 일부 힐링 수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일을 하시면서 힐링에도 나름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어떤 방식으로 힐링을 하고 계시는지 수다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문혜리, 장정희, 이영미, 홍영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졌어요.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니까 암만 해도 집콕을 하게 되는데요. 바깥을 자주 나가지 못하다 보니 운동 부족으로 올라오는데 되게 헉헉거렸거든요. 네. 그래도 뭔가 서로 힐링되는 아이템을 나눌 수 있고 좋은 정보도 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좀 설레고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어서요. 여기 오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거리가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굉장히 네. 멀잖아요. 그러시네요. 여기도. 네, 아. 올라오기도 힘들고. 근데 우리가 같이 수다 떨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이 나요. 네, 저는 양평군에서 왔는데요. 더 멋이네. 남한강가의 그 아침 안개가 피어나는 그 강가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늘 우리 라디오 녹음을 할 생각에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오늘 수다방 첫 오픈이라 살짝 저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수다 한번 떨어볼까요? 네, 네. 너무 좋죠. 좋아요. 네. 장정희 선생님, 네. 어떤 방법으로 힐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의 만남이 조심스러운 때라 혼자 있는 시간은 주로 산책을 하면서 자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함께 먹는 방법으로 힐링을 합니다, 요새는. 그렇죠. 많은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주부들에게 자녀들이 그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많이 좋아지죠.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요리 중에서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을 보였던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최근에 반응이 좋았던 음식이 멘보사예요. 혹시 멘보사 만들어 보셨어요? 저는 아직 저도요. 해보셨어요? 아직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 외식을 하기도 그렇고 뭔가 색다른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가족들의 반응이 꽤 괜찮았던 요리가 멘보사인 것 같아요. 그 멘보사는 중국 가정에서 흔히 먹는 요리인데 그 어느 모 방송에서 이연복 세포가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선보인 이후에 많이들 알게 된 요리예요. 저도 방송 보고 꼭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이참에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멘보는 빵이고요. 샤는 새우인데요.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그 새우와 식빵이 주재료예요. 그 일단 식빵 제가 음식을 설명하려니까 네, 일단 테두리는 잘라내고요. 그 4등분 해서 밀대로 이렇게 밀어서 얇게 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너무 힘을 줘서 얇게는 아니고요. 중간 정도 힘 조절 잘 하셔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새우살은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하고 칼등으로 눌러서 어깨어 다져 주시고, 그 입자가 어느 정도 살아있게 다져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맛술 한 스푼 넣고요. 소금, 후추, 감자 전분, 또 달걀 흰자 사용하시고, 또 다진 양파, 다진 마늘, 참기름 넣고 이렇게 끈기가 생기도록 치대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재료 준비는 거의 끝이 납니다. 식빵 그 조각에 양념한 새우살을 적당히 올려주고, 그 한쪽 면에 식빵을 올려 이렇게 눌러주고 오일을 발라주면 요리가 끝입니다. 너무 쉽죠? 의외로 간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180도에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지나서 그 열어보고 다시 뒤집어서 한 3분 정도 더 돌리면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멘보사 요리가 됩니다. 네, 들어보면 혹시 에어프라이 네네네네. 쓰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 에어프라이기를 쓰셔도 되고요. 없다면은 그 오븐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그것도 없으면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이렇게 양옆으로 잘 익히면 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시간과 어떤 노력에 비해서 가족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았겠네요.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 어려운 요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만들어 보면서 시간을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단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네. 예, 그 맛있으면 0칼로리 아시죠? 예, 0칼로리인데 이제 배가 좀 나오는 게 부작용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 그 엄마로서 좀 행복해지는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으로 힐링을 합니다. 만드는 방법을 듣고 보니까 군침이 도네요. 저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요. 그러네요. 잠깐 저희 수다방에 먹방이 들어왔네요. 먹방 코너 같네요. 네, 궁금해져요. 그렇다면 최근에 먹어본 요리 중에서 가장 또 맛있었던 요리, 어쩌면 또 힐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요리 어떤 게 있을까요?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요리는 남이 해주는 요리라고 하죠. 선생님들 어떠세요? 맞아요. 네, 그 코로나로 외식이 어려워지고 매일매일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하는 주말에 그 주방 근처에도 안 오던 남편이 오늘은 본인이 그 가족을 위해서 김치찌개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 유튜브를 켜놓고 처음으로 해준 김치찌개,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와, 그렇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 코로나 영향으로 회식이 많이 없어지고 집에서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도 이런 일도 있구나. 또 코로나가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집안에 장남으로 자라서 주방 근처에 그 얼씬도 안 하던 그 남편인데, 그 경상도 아저씨의 투박한 음식 솜씨로 만든 김치찌개, 그게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힐링이 되는 음식이었어요. 그렇군요. 우와. 남편이 해주는 요리 정말 힐링이 되겠네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그 힐링 결코 멀리 있지 않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청취자님들께 각각의 상황에서 나만의 힐링 방법을 수다로 풀어내는 힐링 수다방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혜리 선생님은 어떤가요? 어떤 방법으로 힐링을 하시나요? 네, 저는 나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저는 제가 눈으로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남기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눈으로 그냥 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눈으로 여러 각도에서 또 다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아름다울까 이렇게 살피면서 사진을 찍고요. 또 그것을 남겨서
내가 또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힐링을 느낍니다. 아, 그러면 주로 어떤 사진을 찍을 때 가장 힐링이 되실까요? 네, 저는 봄하고 여름에는 꽃 사진을 많이 찍어요. 계절별로 아름다운 그런 꽃들을 가까이서 또한 멀리서 또한 벌과 나비와 함께 찍으면 더 예쁘겠죠. 그리고 가을에는 또 단풍을 찍고요. 그리고 또한 지인들을 만나거나 또는 모임이 있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또 그것을 나눠줬을 때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와, 멋진 일이에요. 멋지시네요.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사진을 촬영하기 좋은 장소 어떻게 선정하시고 또 어떤 곳이 좋은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가는 장소보다도 이제 추천하고 싶은 장소, 서울에서 가까운 한강 시민공원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 그렇구나. 네, 시민공원에 가면 곳곳마다 그 계절에 맞는 꽃들이 굉장히 잘 관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산책도 하면서 꽃도 보고 사진도 찍고 또 철따라 예쁜 꽃들을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좋고 또 거기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좋고 그것을 추억으로 남겼으니까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밤에는 아름다운 한강 다리를 또 찍어요. 한강에 많은 다리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여러 각도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불빛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거를 찍었을 땐 정말 힐링이 돼요. 멋진데요. 아,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아,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저도 카메라 좀 들고 한번 출발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어서 우리 홍명화 선생님은 그 스마트폰 활용이나 이런 걸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 네. 어떤 방법으로 힐링을 하고 계세요? 아,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참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될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대세인 신박한 정리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그동안 밀려두었던 그 집안에 있는 사진들, 그 부피가 큰 앨범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앨범에 있는 사진 한 2만여 장을 그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 사진을 스캐닝을 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들면 2만여 장의 사진이라 할지라도 아주 손톱만큼의 용량밖에 차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니 그 자체가 바로 힐링이 되더군요. 아, 그렇군요. 아, 저도 앨범을 이고지고 살거든요. 버리지 못하고. 아, 근데 그렇게 디지털해서 쉽게 보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그 보통 사진 정리를 한다고 하면 다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죠. 저는 정리의 일 원칙이 바로 버리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100장의 사진을 갖고 있다면 거의 70%는 버리고 베스트 사진, 아주 좋은 마음에 드는 사진만 따로 정리한 다음에 그 사진만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간추리는 작업이 간추리는. 먼저네요. 네. 예. 그래서 버리는 작업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스캐닝을 하는데 집에 복합기가 있으면 스캐너로 사진을 직접 해도 좋지만 스캐너가 없다고 해서 일부러 프린터를 살 필요는 없어요. 네. 요즘 앱이 워낙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그러네요. 방법인데. 근데 선생님 그러면 그 전문가가 아닌 우리 보통 평범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뭐 스마트폰 그 앱이라든가 네. 또 어떤 사이트 이런 네. 것들을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제가 지난 10여 년간 그 사진 정리하는 앱을 상당히 많이 써봤는데 단연코 1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가 구글 서비스의 일종인 구글 포토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안드로이드 폰이 바로 구글 기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구글 포토라는 걸 사진 정리를 하면 연도별, 날짜별, 장소 주제별로 다 검색도 가능해요. 그렇게 연동하면 되고요. 사진 스캐닝하는 앱은 무료를 쓰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어도비 스캔이라고 하는 앱과 그리고 구글에서 나온 포토 스캐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사진을 찍으면 빛이 반사가 되는데 빛 반사되는 것도 없애주고 아주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오, 아, 우리 한번 정말. 해봐야겠어요. 네, 멋지시네요. 네. 아, 저도 진짜 좀 배워서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 오늘 오신 선생님들 중에 가장 젊으신 우리 이영미 선생님, 어떤 방법이 힐링이 되시나요?
저는 집에서 블루투스 마이크로 딸아이랑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역시. 예. 재작년인가 효리네 민박이라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효리 씨가 들고 나와서 대박친 아이템 혹시 블루투스 마이크 아세요? 네, 알죠. 예. 그래요. 다들 아시나 봐요. 네. 저만 몰랐어요. 네, 그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요. 시중에서 한 2만 원 좀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가격을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요즘 노래방을 못 가잖아요. 이런 식의 집에서 노래 연습하기 딱이거든요. 보통 안 올라가는 고음이지만 제가 쥐어 짜서요.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좀 달아나고요. 물론 좀 조심해야겠죠. 동네 시끄러우니까 꼭 방문 잘 닫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겠어요. 정말. 재밌겠어요. 사용이 어렵지는 않나요? 예, 요즘 많이들 사용하셔서요. 블루투스 마이크하고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요. 연결을 하신 다음에 저희 유튜브 노래방 치면 MR 반주가 나오거든요. 그 MR 반주에 맞춰서 블루투스 마이크 키고 노래 부르시면 되는데 너무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럼 하나 또 장만해봐야겠네요. 네, 하나 장만 해보세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그 광고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끊기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그 광고가 끊기긴 한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구글에서 한 달 8,900원을 바치고 있습니다. 구글에.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광고 안 뜨게끔 하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은 콘텐츠 보는 거니까 저는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할애하고 있고요. 뭐 통신사마다 금액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냥 가장 저렴한 비용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참 아까 춤도 추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춤은 어떤 걸 추시나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요즘 제가 꽂힌 노래랑 춤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그래요? 전혀 생소하네요. 저는. DJ님은 생소하신 것 같은데 네. 이날치라는 국악 밴드에서 그 사람들의 노래에 MB 큐어스라는 댄스 팀이 춤을 추었거든요. 한국관광공사가 한국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곡이 있는데요. 노래도 너무 신나고 춤도 너무너무 재밌어서요. 솔직히 따라하긴 힘들어요. 근데 못 따라하지만 요즘 연습해보고 있거든요. 혹시 다들 별주부전 아시죠? 네, 알죠. 네, 알죠. 알아요.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에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는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바로 우리 국악 수공가 중에 범 내려온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밴드와 접목해서 퓨전 국악 형태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음악의 안무가 너무 진짜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정말 몸이 안 따라가는데요. 그냥 열심히 따라 해보고 있어요, 요즘.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정말 신세대 엄마다워요. 그럼 춤과 노래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예, 주로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생이라 딸아이가 주로 최신 유행곡이랑 춤 정보를 저한테 주고요. 또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유튜브에서 저는 조회수 100만 뷰 이상 이렇게 치면 그 영상들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히트한 것들 좀 그런 식으로 검색해서 유명한 노래나 영상들 보고요. 하다 보면은 정말 멋진 춤, 음악, 영상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힐링을 위한 방법이 소소하면서 다양하게 참 많아요. 그리고 또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모두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좋은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힐링 수다방 첫 시간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한편 또 설레임을 안고 막자지껄 했습니다. 물론 청취자님들께서도 더 좋은 또 멋진 힐링 방법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 아닐까 생각하면서 피할 수 없는 오늘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이영민 님이 소개해 주신 흥겨운 국악밴드 이날치의 범이 내려온다 듣고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왁자지껄 수다 속에 힐링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느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준비 없이 편하고 가볍게 나설 수 있는 힐링 여행 코스를 장정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장소가 있을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힐링 장소는 개천 따라 한강길 코스입니다. 이곳은 마포에서 걷고 싶을 때 가까운 곳에서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길이고요. 또 마포구에서 걷고 싶은 길에 선정된 도보 여행길 코스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추천의 가장 큰 이유이고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또 좀 바깥에 공기가 필요할 때에 큰 준비 없이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아요. 네, 준비 없이 갈 수 있는 곳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곳인지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매일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롭게 느끼려는 노력이 요즘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한 목적 없이 물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 그 자체로도 힐링이 되기에는 충분한데요. 그 중에서도 마포 구간은 한강을 품고 있어서 개천과 한강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네, 한강.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마포구가 네. 참 그 좋은 장점을 갖고 있네요. 맞아요. 예. 네, 가는 방법하고 네. 거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 네. 예, 설명 부탁드려요.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3번 출구 네네. 7호선입니다. 출구에서 출발해서 홍제천까지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행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나뉘어져 있어서 편하게 산책하기 좋은 길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불광천을 따라 걷다 보면 불광천과 홍제천 합류부가 나오고요. 물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홍제천교라는 표식이 나옵니다. 홍제천교를 따라서 2.5km 정도 이렇게 걷다 보면은 도착 지점인 가자역 1번 출구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도보 여행길 마지막 코스가 됩니다. 전체 길이는 한 6.7km 그 정도 되고요. 소요 시간은 대략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선생님, 네. 제가 알기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네네. 6호선이지 않나요? 아, 죄송해요. 아. 제가 7호선이라고 그랬나요? 아, 네네. 미안합니다. 네네. 6호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는 참 무리하지 않고 걷기에 참 괜찮은 거리인 것 같아요. 네네. 그중에 특히 추천하고 싶은 곳 어느 지점이 있을까요? 네. 불광천은 아기자기한 맛이 있거든요. 가시다 보면은. 그래서 불광천과 홍제천의 합류부 즈음에 이렇게 가시면은 한강변으로 이어지면서 개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길이 인증사실을 남기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다리 너머 한강과 도시의 풍광이 한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을 한꺼번에 날리기에 좋은 곳이에요. 가는 여정마다 중간중간에 설치된 데크와 의자가 있어서 잠시 머물면서 따스러운 햇살도 느껴보시고 또 잠시 숨을 고르면서 인생 사진도 남겨보시고 쉬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 듣고 보니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개천 따라 한강길 어떤 점이 더 또 좋은지 더 좀 자세하게 또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요. 물광천 물길을 따라 가는 곳마다 돌다리가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네. 그래서 돌다리를 또 건너 보면은 또 재미도 있고 또 옛 정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늦가을에 마지막 정취가 깊어진 갈대와 억새가 허들어져서 보기도 매우 좋고요. 마지막 가을의 끝자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고요. 또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한낮에 한가롭게 놀고 있는 오리들과 또 잔잔하게 흐르는 개천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곳곳에 심겨진 나무와 사람들 보는 재미, 더없이 좋은 힐링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상상이 가네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돌다리, 또 잔잔하게 떠노는 그 오리들의 모습들, 뭐 정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 출발과 도착 지점을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그런 곳 중에 더 그 매력적인 곳, 뭐 이런 곳은 또 어디가 좀 매력적인 곳 같네요. 네네네네. 맞아요. 일단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가는 길 중간중간에 네. 꼭 그 놓치고 싶지 않은 곳 그런 네네. 어떤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놓치고 싶지 않은 곳,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그 마포에는 그 도보 여행 중간쯤에 그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마포 농수산물 시장이 있어서 뭐 신선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 뭐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또 그 마포 중앙도서관이 있죠.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서 문화 공연과 영화 관람, 뭐 또 쇼핑, 또 이런 것을 즐길 수가 있어서 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은 아름다운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낮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그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도 있어서 그 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그 신재생 에너지의 개념과 역사, 또 제로 에너지의 기술들을 전시하고 있어서 자세한 해설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체험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온라인 예약제로 진행된다는 점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정인 선생님 그 세세한 소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부터 우리 옆에 우리 이영미 선생님 계셨는데 혹시 그 근처에 지하철로 해서 갈 수 있는 또 좋은 곳이 있을까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곳은 저희들이 경복궁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경복궁 역 3번 출구로 나가시면 서촌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북촌 한옥마을은 되게 많이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 궁도 많이 투어하시는 걸로 아는데 서촌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촌이 되게 아기자기한 뭐 가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원래 역사가 좀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보안여관이라고 옛날에 문인들이 머물면서 그 동인지 발간했던 그런 곳도 있고요. 지금 그곳이 보안여관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옛날 형태로. 그래서 볼 수도 있고요. 그 옆에 새롭게 또 이제 게스트하우스랑 미술관이랑 북카페 같은 거 이런 것도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북카페에 이제 작가님들 초대해서 뭐 말씀 나누는 것도 하고 전시도 하는데 다 무료예요. 네, 무료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그 주변에 맛집이 많아요. 네. 되게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도 뭐 가셨다는 삼계탕집도 유명하고요. 예, 그다음 뭐 제과점 그런 과자 만드는 가게도 되게 유명한데 한번 그 지하철 경복궁도 돌려보면서 주변도 한번 둘러보면 재밌는 그런 반나절 뭐 투어 또는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또 이영미 선생님께서 또 다른 그 장소를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힐링을 부탁해를 듣고 지금 계신 청취자님들 오늘 소개한 개천 따라 한강길 어떠셨나요? 도심 사이의 물길을 따라서 혼자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 전 소개된 장소들과 연계해서 하루를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지금까지 가볍게 부담 없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힐링 여행 코스를 훑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파치노, 여인의 향기, 부에노스아이레스 단어들만 들어도 아름다움이 스며나는 이야기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시죠? 네, 탱고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탱고 또까땅고 대표이신 문혜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춤에는 좀 문외한이라 아르헨티나 탱고 어떤 춤인가요? 네, 아르헨티나 탱고는 스페인어 발음으로 땅고라고 부릅니다. 땅고는 그 산업혁명 시대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다 건너 낯선 곳에서 고독하고 또 외로움에 지쳤죠. 이런 분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복가 항구에서 나름 한 줄기 자신의 매력을 돋보이기 위해서 만든 춤이라고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고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땅고를 인생의 고통과 사랑의 슬픔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애잔하고 때로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땅고 춤을 추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땅고의 대표적인 영화 있잖아요. 네네. 여인의 향기. 아, 네. 네, 알파치노 주연의 여인의 향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곡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 그렇잖아도 땅고 음악이 굉장히 애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곡이 있을까 하고 좀 부탁드려 보려고 했는데, 네.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면 그 곡을 한번 들어보고 땅고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영화 여인의 향기에 나오는 포르 우나 까베사. 네, 대표님. 그런데 땅고는 좀 어렵고 또 쉽게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더구나 우리나라 정서상 남녀가 안고 추는 춤이라 좀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르헨티나 탱고를 처음에 배우기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지금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한테는 제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경치를 보고 또 맛집을 막 가고 그러면서 그렇죠. 끝나잖아요. 그런데 탱고 춤을 추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으로 미리 밀론가, 춤을 추는 장소를 밀론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또 내가 여행하고자 하는 그곳에 밀론가를 저녁엔 찾아가서 또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춤을 네. 춰요. 탱고의 특징은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청해서 나가면은 일단 그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어느 나라에 또 뭘 좋아하고 왜 여기 왔는지 대화를 나누면서 춤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많은 사람들하고 또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탱고 마라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탱고 마라톤의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은 그곳에 가서 여행도 하고 또 좋은 곳에서 춤도 추고 사람도 사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현재 한국에서도 그런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예의 바른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치안도 좋고 안전하고 또 시설도 좋고 관광하기도 좋고 그래서 탱고도 많이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서로 이렇게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 음악과 또 어떤 춤의 동작으로 서로 이렇게 그 교류가 된다는 거 참 좋은 그 사교에 한 도움이 또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의외인데요. 그 서울이 손꼽히다는 게
조금은 접근이 쉬울 듯도 하네요. 네, 서울에는 특히 홍대 쪽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위기의 그런 밀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론가는 그 밀론가를 운영하고 있는 오거나이저의 그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또한은 탱고 실력에 따라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밀론가를 찾아가서 즐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 같은 이렇게 초보에게도 권할 만큼 이 춤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 점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그 남녀가 같이 안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정서로는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조금, 네. 외국에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인사할 때 안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으면서 그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탱고 음악이에요. 탱고 음악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모두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러한 음악에도 탱고를 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탱고라는 그 춤은 음악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이 나와요.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음악이 느리냐, 빠르냐, 강하냐, 또한 드라마틱하냐, 부드러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악이 또 좋고 또 걷기 위주의 춤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서부터 나이 든 어른들까지 네, 네.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예. 대표님 정말 많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땅고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네. 제가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딴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지 춤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탱고에는 세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탱고, 발스, 밀론가 이렇게 세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4박자의 탱고 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탱고인데요. 그 탱고는 우아하고 힘있고 또한 남자의 그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탱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스곡인데요. 발스는 그 댄스 스포츠의 비엔나 왈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8분의 6박자로서 네. 부드러우면서도 또 회전하는 그러한 회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춤이고요. 마지막으로 밀론가라는 또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밀론가를 치면 이거는 4분의 2박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탱고가 좀 우울하죠. 그런데 밀론가는 굉장히 경쾌하고 발랄해요. 그래서 이 곡을 추면서 또 흥겹게 네네. 자기의 멋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 또 다양한 음악에 맞춰서 출 수 있는 탱고 네. 이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하고 땅고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더 알고 싶은 생각들이 더 알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드네요. 다음 주에도 새롭고 재미난 땅고 이야기로 저와 청취자님들을 힐링시켜 주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다양한 땅고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실 테니까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꼭 같이 들어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땅고 음악 한 곡 더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옛날의 땅고곡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은 탱고의 하나의 장르인 누에보 탱고라는 것으로 축이 적당한 곡인데요. 이 탱고 곡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출신의 야스민 랩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로 우나 노체 마스 하룻밤 더라는 뜻을 가진 곡입니다. 오늘 저희가 탱고에 입문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우리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음악으로 작별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 힐링을 부탁해와의 첫 만남 많이 부족했지만 날로 새롭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힐링 되시길 기원합니다. 야스민 레비의 우나 노체 마스.